318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똑같죠. 이번에는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답니다. n값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응답자 성별 비율에 따라서 숫자를 파악하는 또 다른 n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서열을 세우면 36, 37, 42죠. 이게 평균값입니다. 차이값은 1이고 차이값은 3이죠. 전체 4등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 나누기 4하면 하나의 덩어리는 2,500이 되는 거죠. 자, 무게중심을 여기 잡는다면 기울기 때문에 가중치를 여기에 주는 거죠. 그래서 3의 가중치를 여기 주고 1의 가중치를 여기 주면 수평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자는 자 7,500이 되고 여자는 2,500이 되죠. 자, 이 둘의 차이값은 1이죠. 그래서 남자가 이 평균에 아주 많이 몰려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10,000명 대상입니다. 설문지를 받은 남자 7,500명, 여자 2,500명이었죠. 전체 응답자 3,700입니다. 그러면 이것 계산하면 1,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2,700이 되는 거죠. 1번 볼게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자 수, 여자 수 비교하라 그러죠. 여기 4배 이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참여했다는 표현은 설문 대상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응답자를 말할까요? 참여했다는 얘기는 응답자를 뜻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에게는 7,500장을 돌렸죠. 여자에게는 2,500장을 돌렸습니다. 자, 설문지를 받은 남자 가운데 실제 응답한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한 인원이 2,700이고 여자는 1,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참여자는 설문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설문지를 받고서 실제 작성해서는 제출했다는 얘기죠. 작성해서 제출하다, 그것이 바로 응답자죠. 자, 어쨌든 틀렸습니다. 3번 보세요. 이직 희망한 여자, 그러면 1,000명이죠. 남자 2,700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4배 이상이라는 표현만 빠졌을 뿐 같죠. 5번 보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인원은 2,000명이다. 아니죠. 1,000명이죠. 또 설문지를 받은 여성 치더라도 2,500이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4번이죠. 319번 피시 문제인데 자, A씨 초등학생과 중학생 6개 식품 섭취율을 조사해서 이와 같은 결과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단위는 퍼센트죠. 밑에 설명을 보면 자, 초등학생, 중학생 각각 2,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는 모두 응답하였다. 이것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는 모두 응답자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317번과 318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방금 이 문제에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응답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318번 자, 조사 대상자는 모두 응답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는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 응답자라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2,000명씩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남자, 여자 또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n값이 2개로 나오기 때문에 가중평균으로 접근하는 거죠. 1번 라면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와 중학교 여학생 수 같다. 그러면 자, 중학교 남자, 여자 학생 분포를 잡아야 되겠죠. 라면입니다. 보니까 자, 89, 세 개 다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거나 잡고 앞에서 했듯이 순서를 잡으면 되죠. 79.5 그리고 82.1 그리고 86입니다. 여기 차이값 보면 2.6, 3.9죠.
자, 이들 값은 다시 1.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2,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체 5등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당 크기는 400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가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1200이 되고 남자는 800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그러면 채소 중학교 남학생입니다. 과일 이 두 개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우유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여학생 수, 그러면 우유 이 값이죠. 자, 이것이기 때문에 역시 틀렸죠.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여학생, 중학생과 초등학생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값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 71.8, 74.7 그리고 77.6입니다. 이 차이값 2.9, 여기도 2.9죠. 그래서 1대1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학생 1000이고 여학생도 1000이라는 얘기죠. 자, 여학생 최소 43.2, 중학교 여학생 최소 그러면 29.0이죠. 자, 이것과 이것의 곱과 이것과 이것의 곱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4번을 볼게요.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중, 그러면 과일, 자,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361이죠. 그래서 361명입니다. 햄버거 매주 섭취한다. 그러면 644죠. 그래서 플러스 644 하면 1005명입니다. 그런데 남학생 수는 1000명이니까 1005명에서 1000명을 빼면 5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4가 아니라 5 이렇게 되는 거죠. 320번 발문에 n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표 단위가 비록 %지만 각 데이터 수치를 계산할 수 있죠. 1번 34세 이하 팔로워, 45세 이상 팔로워 배수 관계로 보라 그러죠. 여기 60일이고 20일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2번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팔로워, 그러면 이 덩어리를 말하죠. 3000명이다. 자, 이것은 최소 교집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죠. 100에서 60일을 빼면 39입니다. 그래서 전체 25,000 여기다가 40-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만이 되고 자, 여기 25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750이죠. 자, 서울값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3,000 이상이죠. 맞습니다. 3번 서울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다른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의 합보다 적다. 자, 전체가 25,000이죠. 빼면 어쨌든 간에 이들 값은 서울보다 적게 되죠. 그래서 서울이 적다 그러면 안 되죠. 4번 팔로워 중 10% 이상이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면 여기 2,500 값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750명 이하이다. 울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데이터를 합쳐서 이 값과 비교해서는 750 이하인지 이상인지 판단하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들 지역을 다 더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쨌든 50명 이상인지 이하인지 보면 되죠. 그래서 끝자리 두 자리만 서로 더해서 그 값이 얼마쯤 되는지 보면 되죠. 750이 넘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5번 보세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 수는 변동이 없다. 기타는 고정입니다. 다른 지역 거주 100명씩 증가한답니다. 그럼 전체는 25,700이 되죠. 자, 광주 그러면 여기 100을 더하니까 자, 분자에 올리면 2271이 되는 거죠. 5% 여기 곱하면 5735죠. 그래서 끝자리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2번이죠.